술자리가 무르익는다. 분위기가 좋다. 누군가 말한다. 우리 평생 친구하자. 다들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평생 친구. 잔을 부딪힌다. 감동적이다. 하지만 일주일 뒤 그 사람 연락처를 찾아보지도 않는다. 한 달 뒤엔 이름도 가물가물하다. 평생 친구라며. 연애 초기다. 모든 게 아름답다. 그 사람이 완벽해 보인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말한다. 너를 영원히 사랑할게.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진심이었다. 그 순간만큼은. 하지만 1년 뒤, 2년 뒤, 그 사람의 사소한 습관이 거슬린다. 말투가 짜증난다. 영원한 사랑은 어디 갔을까? 친구와 크게 싸웠다. 화가 치민다. 소리친다. 다시는 안 볼 거야. 절대 용서 안 해. 평생 연락하지 마. 진심이었다. 그때는.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 화가 풀린다. 생각보다 별일 아니었네. 슬쩍 연락한다. 평생 안 본다더니. 우리는 이런 약속을 너무 쉽게 한다. 그리고 너무 쉽게 깬다. 왜일까? 우리는 거짓말쟁이인 걸까? 의지가 약한 걸까? 아니다. 니체는 정확히 짚어냈다. 우리는 약속할 수 없는 것을 약속하고 있을 뿐이다. 니체의 통찰은 간단하지만 날카롭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약속은 자신에게 시차를 두고 가하는 폭력이 된다고. 섣부른 약속과 지켜지지 않는 약속은 언제나 실망을 낳는다. 실망은 때때로 관계의 종말을 불러온다. 그 재앙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혼잣말한다. 그런 약속은 하지 말걸. 늦은 후회다. 생각해보라. 지키지 못한 약속 때문에 얼마나 많은 관계가 깨졌는가. 신뢰를 잃은 적이 얼마나 많은가. 자책한 밤이 얼마나 많았는가.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매번 약속을 못 지킬까? 왜 맨날 후회할까? 하지만 반대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 언제나 신임받는다. 주변에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다. 부러운 사람들이다. 여기서 의문이 든다. 그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걸까? 초인적인 의지력을 가진 걸까? 시간이 남아 돌아서 모든 약속을 지킬 여유가 있는 걸까? 아니다. 니체가 발견한 진실은 다르다. 그들이 약속을 잘 지키는 이유는 단 하나다. 약속의 대상을 제대로 설정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간단하다. 그들은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은 흔쾌히 한다. 하지만 무엇을 좋아하겠다는 약속은 웬만해선 하지 않는다. 행동은 약속할 수 있다. 감정은 약속할 수 없다. 이것이 핵심이다. 행동과 감정의 차이를 생각해보자. 행동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오늘 저녁 7시에 만나기로 했다면 나는 7시에 그곳에 갈 수 있다. 다리가 부러지지 않는 한, 큰 사고가 나지 않는 한, 나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 이건 내 통제 안에 있다. 하지만 감정은 오늘 너를 좋아한다고 해서 내일도 좋아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순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해서 1년 뒤에도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있는가? 없다. 감정은 내 통제 밖이다. 니체가 본 것은 이것이다. 감정은 변덕스럽다. 때에 따라 달라진다. 오늘 사랑스러운 누군가가 내일은 미워 보일 수 있다. 죽도록 증오했던 누군가가 갑자기 측은해 보일 수 있다. 이게 인간이다. 이게 감정이다.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약속. 얼마나 많은 연인이 이 약속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부부가 결혼식장에서 이 서약을 했는가. 하지만 통계를 보라. 이혼율을 보라. 영원한 사랑은 어디 갔는가. 그들이 거짓말을 한 걸까? 아니다.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다. 정말로 영원히 사랑할 것 같았다. 하지만 감정은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변했다. 그래서 약속이 깨진 것이다. 죽도록 미워하겠다는 약속은 어떤가? 누군가에게 배신당했을 때,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맹세한다. 절대 용서 안 해. 평생 미워할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화가 풀린다. 이해하게 된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었겠다 싶어진다. 미움은 어디 갔는가? 감사하겠다는 약속도 마찬가지다. 누군가 큰 도움을 줬을 때 말한다. 평생 은혜 못 잊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면 그때 그 고마움이 생생하게 느껴지는가? 솔직해지자. 희미해진다. 잊혀진다. 당연하게 여겨진다. 영원히 성실하겠다는 약속은 또 어떤가? 새해 다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맹세를 하는가? 올해는 달라질 거야. 꾸준히 할 거야. 성실하게 살 거야. 하지만 2월이면 어떻게 되는가? 3월이면 언제까지나는커녕 몇 달도 못 가서 흐지부지 된다. 여기서 니체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자신의 힘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 자신의 영역인 양무모하게 약속하고 으스대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보라. 감정을 약속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군가를 증오하겠다고 약속한다면 그건 사실 이런 뜻이다. 내가 당신을 계속 싫어하는 동안에는 당신에게 증오의 행동을 계속할 것이고 내가 당신을 더 이상 증오하지 않게 됐을 땐 더 이상 증오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 쉽게 말해 기분에 따라 달라지겠다는 선언이다. 이게 약속인가? 이게 책임감인가? 아니다. 이건 그냥 지금 내 감정을 말하는 것일 뿐이다. 사랑하겠다는 약속도 마찬가지다. 실제로는 이런 뜻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동안에는 당신에게 잘해줄게. 하지만 사랑이 식으면 글쎄, 그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게 약속인가? 여기서 핵심이 드러난다. 감정을 약속하는 것은 사실 약속이 아니다. 그냥 현재의 감정 상태를 보고하는 것일 뿐이다. 지금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지금 나는 당신이 싫어요. 지금 나는 감사해요. 이건 약속이 아니라 현재 상태의 서술이다. 그렇다면 진짜 약속은 무엇인가? 니체의 답은 명확하다. 행동을 약속하라. 행동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실행할 수 있다. 7시에 만나겠다. 이건 약속이다. 내가 지킬 수 있다. 매주 월요일에 전화하겠다. 이것도 약속이다. 실행 가능하다. 이 일을 3일 안에 끝내겠다. 명확하다. 측정 가능하다. 감정과 대조해보라.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겠다. 측정 불가능하다. 언제까지가 영원인가? 어느 정도를 사랑이라 하는가? 모호하다. 당신을 항상 존경하겠다. 항상이 언제까지인가? 무엇을 존경이라 하는가? 불명확하다. 니체가 제시하는 해법은 간단하다. 사랑한다고 약속하지 마라. 대신 사랑의 행동을 약속하라.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지 마라. 대신 매일 저녁 함께 밥 먹겠다고 약속하라. 항상 성실하겠다고 약속하지 마라. 대신 매일 아침 8시에 일어나겠다고 약속하라. 차이가 보이는가? 전자는 모호하고 불확실하고 통제 불가능하다. 후자는 명확하고 확실하고 통제 가능하다. 전자는 감정의 영역이다. 후자는 행동의 영역이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의 비밀이 여기 있다. 그들은 통제할 수 있는 것만 약속한다. 실행 가능한 것만 말한다. 측정 가능한 것만 선언한다. 그래서 약속을 지킨다. 그래서 신뢰받는다. 반대로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들은 어떤가?
그들은 거창한 약속을 한다. 감정적인 약속을 한다. 영원을 말하고 절대를 말하고 항상을 말한다. 하지만 그것들은 통제 불가능하다. 그래서 깨진다. 그래서 실망을 준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온다. 감정을 약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건 아니다. 사랑을 약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다. 단지 약속의 형태를 바꾸는 것뿐이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사랑의 행동을 하겠다고 말하라. 존경한다고 선언하지 말고 존경의 태도를 보이겠다고 선언하라. 감사하다고 맹세하지 말고 감사의 표현을 하겠다고 맹세하라. 이것이 책임감 있는 약속의 방법이다. 이것이 신뢰를 쌓는 방법이다. 이것이 자신에게 떳떳한 삶을 사는 방법이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정말 신뢰하는 사람을 떠올려보라. 그들은 감정을 떠드는 사람인가? 영원한 사랑을 말하는 사람인가? 아니다. 그들은 행동하는 사람이다. 말보다 실천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거창한 약속보다 작은 약속을 꾸준히 지키는 사람이다. 거꾸로 당신이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을 떠올려보라. 그들은 어떤가? 말은 많다. 약속도 많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다. 항상 변명이 있다. 감정이 변했다고, 상황이 달라졌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니체의 가르침은 실용적이다. 진정으로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자신에게도 떳떳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올바른 방식으로 약속을 해야 한다. 감정보다는 행동을 약속하라. 그러면 일상의 많은 것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진다.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측정 가능하다는 것이다. 평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약속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을 사랑하겠다는 약속은 평가할 수 없다.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누가 아는가? 하지만 매일 저녁 전화하겠다는 약속은 평가할 수 있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명확하다. 이것이 니체가 말하는 책임감이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것. 실행 가능한 것만 약속하는 것. 측정 가능한 것만 선언하는 것. 물론 이것이 감정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 감정은 중요하다. 사랑은 아름답다. 존경은 가치 있다. 감사는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들을 약속의 형태로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랑을 느낀다면 사랑의 행동으로 보여주라. 존경한다면 존경의 태도로 드러내라. 감사하다면 감사의 표현을 하라. 하지만 그 감정이 영원하다고, 절대적이라고, 변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지는 마라. 그건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 여기서 우리는 니체의 지혜를 발견한다. 정직함이다. 자신에게 정직하고 타인에게 정직하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약속하는 건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내가 확신할 수 없는 것을 선언하는 건 거짓말이다. 행동만을 약속하라. 이것이 정직한 약속이다. 이것이 책임감 있는 약속이다. 이것이 신뢰를 쌓는 약속이다. 당신의 약속을 돌아보라.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는가? 왜 못 지켰는가? 아마도 그것은 감정을 약속했기 때문일 것이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약속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부터 바꿔라. 감정을 약속하지 마라. 행동을 약속하라. 영원을 말하지 마라. 오늘을 말하라. 절대를 선언하지 마라. 구체적인 것을 선언하라. 그러면 당신은 약속을 지킬 수 있다.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자신에게 떳떳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에게 폭력을 가하지 않을 수 있다. 니체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행동만을 약속해라. 감정은 느끼고 표현하고 누리되 약속하지는 마라. 그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고 당신을 정직하게 하고 당신을 신뢰받게 만든다.